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림 문자. 화면을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림 문자 강의를 한번 보여드리고 중간중간에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찍을 거는 55강에서 76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그동안은 요렇게 해왔어요. 잠시만요. 그동안은 쭉 해와서 그러니까 상수, 판단, 권위, 식물 해갖고 1에서 5강, 6에서 26강, 권위는 27에서 40강, 식물은 41에서 54강.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거는 동물인데 55강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부수는 제가 이제 22개죠. 22개고,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부스를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제가 이제 이게, 191강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5강은 뿔각자입니다. 이 글자는 한자를 공부하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본 글자예요. 예, 뿔 모양인데,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반복적으로 안 해도 아시겠지만 뿔이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발음은 각이라는 거죠. 예, 뿔각자고요. 뿔각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뿔각은 보시기에 이쪽이 뿔각자이고요. 뿔각과 관련된 한자가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동물과 관련된 거겠죠. 예, 동물과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잘 보시면 동물의 어떤 부위를 상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한자 부수를 보실 때 위에 부분, 중간 부분, 아랫 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이게 제가 말하는 그림 문자의 원리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설명을 해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뿔각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항상 슬라이드를 이렇게 뿔각자를 갖다가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뿔각자는 거의 비슷하게 모양이 상형 모양이 왔죠. 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승의 뿔이다. 그래서 수강야예요.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의 뿔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녹각, 각축전을 벌인다 할 때 각축이다 그런 건 뿔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아니면 무슨 게임이 각축전이다 그럴 때 뿔 갖고 동물을 상영한 거죠. 그래서 수강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의의는 대신 요렇게 쓰는 모양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이거는 그 뿔각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위험할 때 이런 글자를 쓰죠. 그럴 때 똑같은 모양의 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니까 말하자면은 요런 모양을 뿔로서 대체한 거죠. 또는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요런 부수가 들어가 있는 그거는 나중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수라는 거는 부수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뿔각이고요. 뿔각을 하면은 이어지는 게 요런 글자입니다. 뿔각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풀해예요. 풀해자인데 뿔각이에요. 근데 왼쪽은 뿔각이고 오른쪽에는 칼도와 소우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칼도도 배우지 않았고 소우자도 배우지 않았어요. 소우는 동물편에서 나오죠. 나중에 이제 돼지, 소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칼도는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도구와 관련된 부수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도가 나오고 소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뿔각자를 한 거죠. 그래서 풀해예요. 이거를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칼로서 소를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해니까 소를 해체하는 거니까 소를 분해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러나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다 풀어 해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판야자는 아직은 예전에 배운 글자예요. 이게 나눌 판자입니다. 이게 8팔이거든요. 예,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우자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데 뭘로 나눠요? 이게 칼도자의 약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판야. 그래서 뿔각 할 때 뿔각이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글자 중에 하나가 풀해자인데, 해갈 하면은 뭐냐면은 뭐가 뭐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해결한다 또는 해고한다. 해고한다라고 할 때도 이게 풀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말하자면 풀해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하는 걸 해금한다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해방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엮여져 있는 것을 칼로서 그 물건을 분해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수학의 수학의 정석 중에 해법 수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푼다라는 의미는 통째로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를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풀어 해침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자면 키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뿔각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풀해자입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글자는 이거예요. 가축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뿔각에서 나왔는데 교재에는 없습니다. 가축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축에는 대부분 뿔이 있습니다. 인간만 뿔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은 제가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뿔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화나면은 뿔 났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뿔은 없어요. 아무리 만져봐도. 그러니까 동물, 특히 가축적인 동물은 뿔이 났나 봐요. 예? 뿔을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싸움이나 이럴 때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축축은 부수를 찾으면 입구를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입구는 어떤 거를 입구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많아요. 위에도 입구가 2개 있고요. 밑에는 밭전이지만 아래도 밑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구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축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도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가축축은 해서 어떤 의미를 썼냐면 짐승의 귀와 머리와 발자국의 모양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워놓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짐승의 귀예요. 그러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위에가 귀겠죠. 그 다음에 머리예요. 이게 밭전자와 같은 게 머리죠. 이건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밭전하고 그 정수리 신하고 다르다고. 정수리 신은 요렇게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생각사 할 때 생각사가 밭전이 아니라 정수리 신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모양만 밭전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귀와 머리와 발자국의 모양이다. 요게 발자국의 모양이죠. 근데 전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발자국의 모양과 이렇게 뭐랄까요? 연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수생야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상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귀의 모양이다. 그 다음에 머리의 모양이다. 족유예요. 이게 발자국 유자입니다. 많이 잘 안 쓰는 글자니까 이게 발자국 유자예요. 잘 안 쓰죠. 단독으로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 있지도 잘 안 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짐승 숫자 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 요렇게 짐승 숫자 할 때 이제 나올 때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우자 같은 거. 예? 할 때 요 글자하고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글자니까 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설문회자에 쓸 때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귀와 머리와 족유
그걸 지형이에요. 발자국 모양은 어디 있냐? 땅에 나타나는 거죠. 발자국은 땅에 생기는 거지. 땅에 생긴 발자국의 모양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 짐승 숫자입니다. 제가 그 교재나 하는 거는 짐승을 알아야만 뿔각을 알잖아요. 그래서 뿔각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짐승 숫자를 한자를 더 보태 드린 겁니다. 짐승에게는 뭐가 있다? 뿔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싸우다가 나면 뿔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뿔났는데 실제 뿔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언어 속에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동물의 한 종일 뿐이죠. 크게 보면은. 예? 우리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지, 전체로 보면은 동물의 한 종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축축 해서 요걸 한자 더 넣어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그래서 일일 유학, 오늘부터 동물의 부수가 시작되는 거니까 동물의 부수를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